안녕하세요. 스포츠토토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아직도 스포츠토토와 인연을 맺고 수익을 내지 못하시는 분들 수익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움될 수 있도록 좋은 경기 준비했습니다. 영상의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5월 24일 내슈빌 프레데터즈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즈 중계 NHL 분석. 프레데터스는 홈에서 열린 3차전에서 연장전 2회전에서 5대4로 승리할 수 있었다. 맷 듀신이 연장전 승자를 기록했다. 라이언 앨리스와 필리프 포스버그가 각각 골을 터뜨리며 어시스트를 했다. 라이언 요한슨과 마이클 그렐런드가 각각 골을 넣었다. 주세 사로스는 56개의 슛을 맞으며 많은 슛을 날렸다. 그는 56개의 슛 중 52개를 살릴 수 있었다. 올 시즌 프레데터스는 공격력이 좋지 않았고 매우 힘든 허리케인 팀을 상대로 플레이오프 시리즈의 첫 두 경기에서 고전했다. 그들은 1차전에서 2골만 넣었고 2차전에서 완패했다. 그들은 3차전에서 반격하여 5골을 넣으며 연장전 2연승을 달렸다. 프레데터스는 한 경기에 22위, 한 경기에 14위를 기록했다. 로만 조시는 올 시즌 33득점으로 팀을 리드하고 있다. 올 시즌 프레드스는 수비와 골문 출전이 평범했고 이번 플레이오프 시리즈에서 그리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주세 사로스는 1차전에서 4골, 2차전에서 2골, 3차전에서 4골을 허용하였다. 프레데터스는 경기당 12위, 경기당 24위를 기록했다. 주우세 사로스는 이번 시즌 21년 11월 1일의 기록과 2.28가 927SV%를 기록했다. 페카리는 이번 시즌에 2.84가와 907SV%로 10년 12월 1일의 기록을 세웠다. 공격력은 이번 시즌의 허리케인들에게 매우 좋았고 그들은 이번 플레이오프 시리즈에 나타났다. 그들은 1차전에서 5골, 2차전에서 3골, 3차전에서 4골을 넣었다. 올 시즌 프레드스는 수비와 골문 출전이 평범했고 이번 플레이오프 시리즈에서 그리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주세 사로스는 1차전에서 4골, 2차전에서 2골, 3차전에서 4골을 허용하였다. 캐럴라이너는 내슈빌에서 열린 마지막 8번의 회의에서 6대2로 이겼다. 허리케인은 연장전 2회전에서 3차전을 탈락시킨 뒤 튕겨나와 4차전을 이겨 3대1로 앞선다. 엘릭스 네델제이카빅은 케인즈의 2차전에서 눈부셨다. 그는 1차전에서 2골을 허용했고 2차전에서 프레드스를 완봉승시켰다. 올 시즌 프레데터스의 공격력은 형편없었고 플레이오프 시리즈의 첫 두 경기에서 고전했다. 그들은 1차전에서 2골만 넣었고 2차전에서 완패했다. 이 두 팀 간의 지난 7경기 중 5경기 만에 언더파가 안타를 쳤다. 고득점 3차전이 끝나면 4차전은 더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 4차전에서는 언더파가 안타를 친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5월 24일 세인트루이스 블루즈 콜로라도 아발란치 중계 NHL 분석. 블루스는 NHL에서 가장 일관성이 없는 팀들 중 하나였으며 선수 명단 백엔드에서 고전해왔다. 첫 라운드에서 아발란체는 얼음의 양쪽 끝에서 블루스 백엔드를 지속적으로 압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전시되었다. 조던 비닝턴은 정규 시즌 동안 경기당 2.6골만 허용했지만 특히 토레이 크루그와 저스틴 폴크가 빙판 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스타 골텐더가 슈팅으로 압도당해 경기당 3.7골을 허용해 8.897%의 슈팅만 세이브하고 있다. 공격도 최근 3경기에서 5골에 그치며 유닛 백엔드 골 찾기에 고군분투했다. 올 시즌 47골을 합작한 브레이든 쉰, 조던 키루, 마이크 호프먼 등이 모두 1라운드에서 골밑을 찾았지만 블루스 소속 5명만 아발란체를 상대로 골을 터뜨렸다. 블루스는 조던 비닝턴이 멋진 경기를 펼치면서 이번 시리즈에서 아발란스와의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아발란체가 NHL에서 최고의 팀들 중 하나로 보였고 빙판 위에서 블루스와 겨루고 있다는 것이다. 블루스 수비진이 네이선 맥키넌과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계속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공격은 다시 한번 골대에 오를 수 있어야 한다. 아발란체도 칼마카르, 데본 토우스, 세미오 지라드가 끊임없이 블루스 공격을 뒤집으며 수비적으로 또 한 번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하고 필립 그루바워는 슈팅 대부분을 계속해서 아낄 수 있다. 아발란체는 이번 경기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해야 하며 블루스의 스윕으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때 퍼진 부분을 커버해야 한다. 아발란체는 이 시리즈 내내 블루스의 공격을 제한할 수 있었고 골잡이 필립 그루바워의 훌륭한 플레이로 그렇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브레이든 쉰과 라이언 오레일리가 이끄는 블루스의 최고 라인은 블루스가 대부분의 경기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이 게임에서 한두 번 골밑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한편 눈사태는 네이선 맥키넌, 가브리엘 랜데스코그, 미코 렌타넨이 블루스 수비에 맞서 골대의 바크를 계속 찾으면서 골대의 뒷면을 끊임없이 찾을 수 있어야 하며 아이발란스 공격의 깊이도 게임에서 몇 골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5월 24일 워싱턴 캐피탈스 보스턴 브루인즈 중계 NHL 분석. 워싱턴은 경기 내내 페널티킥으로 골머리를 앓았고 공격적인 리듬을 개발하지 못했다.
알렉스 오브치키는 브루인스의 수비수 브랜든 카를로의 슈팅이 골대 안으로 빗나가자 15분을 남기고 3대1로 승리했다. 오브치킨의 2021년 플레이오프 첫 골이자 포스트시즌 통산 71번째 골이었지만 이는 캐피털스가 금요일에 얻을 수 있는 것만큼이나 아슬아슬했다. 이래야 삼소노프는 워싱턴에서 33세이브를 올렸지만 경기 연장이 불편해 보였다. 그는 2교시에 3번이나 패배한 자신의 막대기를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한 지점에서 무릎 부상을 막아야 했지만 경기에 남아있었다. 그는 그들의 5개의 파워 플레이에 대한 가차없는 브루인의 공격에 직면했다. 포워드 라스엘러는 경기가 끝난 후 AP에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오늘 그것을 정말 가져오지 않았어요. 라고 말했다. 우리는 떠났다. 이제 48시간 안에 다시 모여야 하는데 5차전에 다른 팀을 집에서 보고 싶어요. 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어. 나는 전에 그것을 본 적이 있다. 라고 말했다. 캐피털스는 일요일에 플레이오프 생활을 위해 경기를 할 것이다. 브루인 가족은 금요일에 몇몇 관대한 파워플레이를 받고 있었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했다. 하키 신들이 개입해서 일요일 캐피탈의 몇 번의 전화와 함께 그 호의에 보답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브루인스는 워싱턴에서 열린 마지막 16경기에서 4승 12패로 캐피털원 아레나에서 뛰는 동안 고전했다. 비판적인 정신적인 실수로 인해 시리즈에서 캐피탈팀은 삼소노프가 브루인스에게 3차전을 주는 연장전 선물을 받는 등 쇠약해졌다. 그들은 그들의 포스트 시즌 생활로 그것을 청소할 것이다. 브루인스는 지난 일요일 5경기에서 1대4 이전 경기에서 2골 이하를 허용한 후 1대4를 기록하고 있다. 홈팀이 6개 팀 중 5개를 이겼고 캐피털스가 탈락하는 것을 피하면서 일요일에도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 워싱턴을 승리로 이끌다. 이 두 팀이 만나면 총수는 보통 이치에 맞는다. 워싱턴이 홈에서 치른 지난 6번의 경기 중 5번의 경기에서 이 총액이 밑돌았다. 투카라스크는 그동안 브루인스의 골이 뛰어났고 삼소노프가 3차전에서 고전하는 동안 상대팀을 1-2골로 유지하는 능력이 파워플레이 기회는 그 수를 끌어올릴 수 있지만 지난 경기에서 엄청난 호출이 있은 후에는 심판들이 경기를 하게 해야 한다. 보스턴의 마지막 7경기 중 5경기 만에 총 경기 수가 줄어들었다. 캐피털스가 시리즈로 복귀할 때 팽팽한 수비전을 기대하라. 여기 지하를 자신 있게 가져가세요. 네 번째 경기입니다. 5월 24일 위니펙 제츠 에드먼턴 오일러즈 중계 MLB 분석. 이번 시즌 제츠에게는 공격이 좋았지만 플레이오프에서는 일관성이 없었다. 1차전에서 4골을 넣었지만 4골 중 2골은 빈 골이었다. 2차전에서 그들은 단 한 골만 넣었지만 여전히 경기에서 이길 수 있었다. 제츠는 한 경기에 12위, 한 경기에 17위를 기록하였다. 마크 세이필이 올 시즌 63점으로 팀을 리드하고 있다. 그는 1차전에서 2어시스트를 기록했다. 올 시즌 제츠에게는 수비와 골텐딩이 좋았고 플레이오프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위니펙은 1차전에서 오일러스를 1골로 잡고 2차전에서 오일러스를 완봉승시켰다. 제츠는 경기당 10위, 경기당 20위의 슛을 기록으로 시즌을 끝냈다. 코너 헬레브이크는 올 시즌 2.58가와 0.916SB%의 기록과 함께 24대17-3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 그는 이번 플레이오프 시리즈에서 네트를 잘 통과했다. 오일러스는 공격력이 뛰어나며 올 시즌 포인트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두 선수를 보유하고 있다. 그들의 공격이 그것을 강화시킬 것이다. 마이크 스미스는 이번 시리즈에서 오일러스에 뒤진 경기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그는 1차전에서 2골을 내주고 2차전에서 1골만 내줬다. 오일러스는 지난 7번의 로드게임에서 7대0으로 승리했다. 에드먼턴은 4차전에서 승리할 것이다. 올 시즌 수비와 골텐딩은 오일러스에게 꽤 좋았고 시리즈에서 뒤졌지만 플레이오프에서 선전했다. 마이크 스미스는 1차전에서 2골을 내주고 2차전에서 1골만 내줬다. 올 시즌 제츠에게는 수비와 골텐딩이 좋았고 플레이오프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위니펙은 1차전에서 오일러스를 1골로 잡고 2차전에서 오일러스를 완봉승시켰다. 이 두 팀 간의 마지막 7경기 중 6경기를 언더파가 쳤다. 이 시리즈는 방어전이었다. 4차전에서는 언더파가 안타를 친다. 오늘도 토토로 고민 중이십니까? 아직도 빚을 내서 스포츠 토토를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십시오. 수익 복구를 모두 도와드리겠습니다.